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오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한때 같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진중권 씨를 비롯해서 많은 그쪽 진영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문재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경에 상당히 많은 민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서 하나둘씩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의 이 전직 의원들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 수가 늘었습니다. 가령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BJ로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인사입니다. 망치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망치 부인이 마지막 방송을 했습니다. 막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송 중에 이 망치 부인 이경선 씨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경선 씨.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17%포인트 이상 이기면 방송을 접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18%포인트 이상 오세훈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망치 부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 방송에서 망치 부인 문재인 정권에 맹폭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김상조, 김의겸 이런 사람들을 이번 패배의 원인 제공자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김어준 씨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박원순 때문에 치르는 선거에 후보를 낸 것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하던 그 비판, 청년들한테 괜찮은 일자리 이런 걸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안 주고 하니까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아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극성스러운 친정부 BJ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망치 부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돌변했겠습니까? 저는 망치 부인의 방송을 봤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평가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조선일보가 인용한 망치 부인의 마지막 방송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쪽 진영 극성스러운 친여 성향이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보수 진영 인사 누구보다도 더 똑똑하고 날카롭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이제 몰락의 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하나 둘씩 다 그쪽 진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52세라고 합니다. 망치 부인 BJ 이경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 이상 차이로 지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치면 시사방송을 접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자, 망치 부인은 8일 아프리카 TV 개인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17% 이상 차이로 지거나 부산이 더블 스코어로 지면 망치 부인의 시사방송을 접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 서울에서 18% 이상 차이로 오세훈이 이겼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 민심을 이렇게나 못 읽은 것은 시사방송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치 부인은 이날 시사소설방 마지막 방송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 넘는 방송을 통해 간간히 눈물도 보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맹폭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을 마지막 방송에서 다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 당원도 바꾸지 말았어야 한다. 박 시장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그까짓 게 죽을 일이냐고.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당헌을 변경하기로 하고 후보를 내서 이번 선거를 치른 것인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교만과 어설픔을 꼽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상징되는 최저임금 인상, 인국공 사태가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자력 발전소 폐쇄, 주택정책 등의 문제가 여기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이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청년 취업자가 늘었다고만 하면서 젊은 층의 고통을 외면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1호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이거 어디 뭐 창고에 놔뒀는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80석 만들어주면 노동법, 민생법 처리할 줄 알았는데 공수처법으로 6개월, 1년을 갔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공수처는 가동이 안 된다. 망치부인은 또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게 된 상황을 불러온 세 사람을 꼽으라면 조국, 김상조, 김의겸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상조, 김의겸, 부동산, 조국, 위선 뭐 이런 거겠죠. 자,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조국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이 그렇게 살았다면, 가족이 그렇게 살았으면 장관직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검찰 사법부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이 검찰개혁하겠다고 어설픈 칼질하니 법조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쪽 진영에서 친여 성향의 극성스러운 방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망치부인은 또 말합니다. 오세훈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없다. 오세훈을 찍을 명분을 우리가 준 것이다. 특히 김어준 방송 이렇게 말합니다. 김어준 방송이 오히려 결국 오세훈과 박형준에 대한 의혹을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김어준은 반성하지 않는다. 제가 방송을 접은 이유는 시청자들이 김어준을 위한 변명을 한 것도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은 이낙연, 김태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최고위원, 윤호중, 고민정 의원의 잘못도 지적했습니다. 김종민이 정기적으로 뻘짓하고 윤호중은 그 얼굴과 매너 목소리로 상소리를 했다. 고민정의 철없는 짓도 반복됐다. 그러니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자, 어쨌든 방송화면 상단에는 망치부인으로 사는 동안 너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망치부인의 시사소설방을 끝내게 돼서 죄송하다. 누군가는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심판받은 선거다. 탐욕 때문에 졌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 졌는지 깨닫지 못하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까지 진다.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와 민주당, 그런데 망치부인은 책임을 졌습니다. 자기의 말에. 이걸 보면 민주당 정권을 이렇게 사랑했던 인사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 민주당의 의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 뭐 좀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즉각 친문들이 반발하니까 또 그게 아니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과는 믿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망치부인의 사과, 일단 지금까지는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